두 번째는 결혼이 이루어지고 나면 뭐가 태어나냐면은 자식이 태어납니다. 이 자식은요,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간에 결혼한 사람은 그냥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그냥 생기는 것을 생기는 거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조회사님은 알날 몇 명 낳았어요? 우리 박 여사님께서 많이 낳았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있잖아요. 알날 3명 어떻게 낳았어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완전한 영의 에너지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 영의 에너지는 바로 엄마와 아버지의 에너지로부터 생기는 시작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의 생명체가 나오는데, 이 영의 생명체의 씨앗을 누가 가졌냐 하면, 누가 가졌어요? 아버지가 가졌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가 태어나는 흐름의 영의 씨앗의 에너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사님이 결혼할 때 영의 흐름의 에너지를 알은 적 있어요? 들은 적 있어요? 들은 적 있어요? 전부 다 있잖아요. 얼떨결에 결혼해가지고 그 시기가 알랄라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사회에서 이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게 나는 진짜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명심해야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 남자들은. 왜 그러냐면 남자의 정자라는 것은 이건 영의 에너지 기운입니다. 아시겠죠? 이 영의 에너지 기운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흐름인데, 여기에 업과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승림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한 여자를 만나서 뻑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내 영을 심었을 때 그 심은 영이 어떻게 자라나서 나로부터 다시 그 에너지를 돌려받을 것인가에 대한 흐름이라 하요. 이 흐름을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만나서 섹스하고 섹스함으로써 즐거워서 하다 보니 알랄라했다, 이게 아니라 하요. 알라는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근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재미가 아니라 하요. 아 키우는데 재미 키우는 거 봤어요? 내가 볼리공원에 놀이터에 가서 작은 아이가 그네를 탔어요. 큰 아이가 세게 탁 밀었는데요, 순간 있잖아요. 우리 작은 아이가 쑥 빠져가지고요,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가슴이 있잖아요, 확 바닥에 퍽 떨어졌는데 가슴이 농담이 아니고요, 그대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있잖아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요, 혈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탁 서버린다니까.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근데 있잖아요, 달려가야 하는데 순간 몇 초 동안은 신경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대로 딱 정지하는 상태에 있는데 아이가 하면서 나더라. 가서 겨안나고 두드려 보니, 자, 이 나를 닮은 기다. 이 귀골이 장대하고 이 머리가 튼튼하고 이 뼈대가 튼튼함으로 해서 답으로 땅이 들어갔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4학년이라도 국어사는 아이도 못해. 그때 그것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요. 농담이 아니고 그때 그거 상처이지 싶어요. 나는 그래도 국어사는 3학년 때까지 끝냈는데 야가 4학년 때까지 가는 거 보니 이제 생각했는데, 그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뭐 야한 얘기가 아니고 성관계를 하는데 재미가 있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알라가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 하고요, 내가 내 영이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진짜 그 아이가 키울 때 있잖아요, 키울 때 가슴이 떨어지고 애틋하고 주지 못해서 진짜 애절한 마음으로 키우는 그 마음에서 아이를 갖기를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 그걸 못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내 아이의 영적인 등급이 바로 뭐냐면은 제대로 업의 풀림의 인연이냐 업의 가품의 인연이냐가 결정이 된다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의 흐름을
누가 먼저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바로 남자라 하요. 이 남자가 에너지의 흐름을, 내 영의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태교부터 들어가야 된다 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라 하요. 지금 남자 여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꼭 알려줘야 해요. 아이는 씨앗은 반드시 있잖아요.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태교의 시작은 남자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남자가 정갈한 마음을 가지고요, 진짜 내 영을 맞이할 때 진짜 내 아이를 키워보면 알아요. 내 아이를 키울 때 진짜 무탈하게 크기를 바라는 그 마음처럼 내 아이의 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에너지의 흐름을 받는다는 마음에서 어떠한 이게 아이를 가지기 위한 의식적인 흐름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섹스의 즐거움이 솔직히 또 섹스만큼 즐거운 게 또 어딨나요? 공자가 말을 뭐라 했냐면은 공부하기를 섹스만큼 좋아하는 사람을 못 봤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만큼, 섹스하는 만큼 이게 즐거운 것은 인간의 짜릿함과 근본 본성을 주어져 있는 것만큼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이걸 줬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면은요, 뭐라 하냐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고 나 보이면 내 생활 없죠. 내가 완전히 내 삶의 일부분을 다 드러내야 돼. 줘야 돼. 헌신해야 돼. 근데 지금 이제 의식적으로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그 헌신함과 그 흐름을 알면은 아이한테 어쩌겠어요? 아이를 안 놓습니다. 근데 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짜릿함 때문이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이락 하면 아이락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 흐름이라.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그 에너지의 흐름에 어떠한 정갈한 흐름을 가지고, 그럴 때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의 등급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가품이 아니라 풀림의 인연으로 접목이 된다. 이제 그 접목이 씨앗이 탁 일어나고 나면은 이제 여자의 흐름이에요. 이 아이를 양육해내고 자라게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입덧한다고 해서 잘 먹는다고 하죠. 이거는 아이락하요. 입덧하고 이럴 때 땡긴 대로 먹는다 하죠. 이것도 착각이라카요. 입덧할 때 땡긴 대로 먹으면요, 알라가 이쁘다 하죠. 이게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알아요? 여자가 시집을 갔을 때 그 시집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때는 먹을 게 없어요. 애를 핑계 삼아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를 남편한테 요구해서 먹어도 시부모가 또 시모가 하여튼 모든 십자 달린 사람들이 통제를 안 해요. 그럴 때 자기가 먹고 싶은 흐름들을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고 할머니한테고 할아버지한테고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흐름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지금 여자분들이 체질이 제일 많이 변하는 것이 알라를 놓고 나면 체질이 다 변해요. 아가씨 때 체형이 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아이를 배웠을 때에 내가 무엇을 먹을 거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고요. 그냥 통닭이 땡긴다고 해서 통닭을 다 먹고요. 뭐가 땡긴다고 다 먹어 나누니 그것이 있잖아요. 에너지화 되어서 그 몸에 아이한테도 가는 것과 동시에 내 몸도 그 체질화 됐구나. 그러니까는 처녀 때 몸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만 처자 때 몸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집 사람 내가 자랑 같지만 그식해요. S라인은 처녀 때부터 없었지만 그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카요. 이거를 지금 오락할? 진짜라 카요. 이게 우리 집 사람이 알라 놓을 때 그랬다 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먹을 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내가 아이를 위해서 뭘 먹을 건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하면은 답이 쫙 나온다 카요. 그때부터 내가 그 흐름을 먹는 것을 제일 중요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시 여겨야 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아시겠죠? 알라배가 미워하는 사람을 가지면 알라가 어떻게 된다? 다 없는다 카이.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을 계속 가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를 하나 배워서 잉태한다는 것은 이거는 경이로운 일인과 동시에요. 하나의 뭐야 해야 될까요? 신선한 의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그 아이가 잘 되면은 집안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한번 잘못돼 보세요. 뱃속에 들은 그 10달 동안에 내가 혼신에 다하는 정성이 들어가서 배이고 배어서 근본적으로 잘 이로움을 가지면 그 씨앗 자체에서부터 형성이 발음이 되는데 그거를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딸에는 이제 내가 임신이 되는과 동시에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길러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형성해서 내 아이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라는 명상을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뭐 하냐면 설계도와 같은 일이에요. 임신이라는 것이 확정이 딱 되면 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나는 내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 전부 다 무슨 생각인지 알죠? 전부 다 내가 처자 때 아니면 내가 어릴 때 하지 못했던 의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도덕경을 쓴 사람이 노자예요. 노자가 몇 살 때 도덕경을 썼냐면 16살 때 썼어요. 그러면 노자 엄마가 어떤 엄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노자가 16살 때 도덕경을 썼다는 것은 그 엄마가 70%를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아이들이 있잖아. 16살이면은 고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중3. 응? 중3. 고등학교 중3이에요? 아니, 16살이면 중3이라고. 그죠? 중3 때 엄마의 손길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근데 그 아이가 도덕경을 썼다 카이. 얼마나 진짜로 행해졌겠어요. 근데 나는 그 노자 도덕경은 동양학 철학에서 노자 도덕경을 빼고는 철학에 대한 이 흐름을 논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각 대학마다 있잖아요. 논어, 맹자, 무슨 뭐 이런 사람도 공부를 하지만 전부 다 도덕경을 최고 어뜸으로 쳐요. 이 공부, 철학 공부에서는. 근데 그거를 16살 때 집필을 해서 써냈다 하면은 그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나는 그 엄마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아버지 때로부터 엄마로부터 그 아이를 놓기 위한 하나의 느낌이 전해지고 전해진 거라. 그래서 첫째 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길러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런과 동시에 3개월이 지나면 애가 있잖아요. 심장으로부터 오장육부가 완성이 다 되는 단계에 생겨요. 오장육부가 완성이 될 때에 그때 아이의 모든 에너지가 형성이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를 시작해야 되냐면은 이제 그 설계도를 가졌으면 듣는 것을 열어야 돼요. 그때부터 무엇이든 음악이든 간에 감미롭고 따뜻하면서 하여튼 이 음악에 대한 날카로움이나 이런 흐름을 형성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감정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감정이라든가 이러한 느낌이 쫙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 흐름에서는 청각과 감촉과 있잖아요. 이 흐름들이 하나의 에너지 차원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3개월째 아시겠죠? 그 다음에 6개월이 탁 지나면은 그때는 모든 감각을 닫아야 돼요.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느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돼요. 이때 좋은 풍경, 좋은 느낌, 하여튼 따사로운 것 무조건 시각적으로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각적으로 받아들여야 이 아이에 대한 감성과 오장육부를 통해서 일어나는 감성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손과 발, 손톱이 있잖아요. 훨씬 날보세요. 이 손이 얼마나, 내가 이게 타는 손이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잘생겼어요.
네 손 한번 피봐. 제 손 못 따라와요. 내 양말 한번 벗어볼까? 발은 더 잘생겼더라. 이게 시각적인 흐름을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개월째나 7개월째, 7, 8개월째 탁 가면은요, 거의 다 감성적인 것이나 몸적인 것이나 어떠한 뭐 에너지적인 것이나 형상의 씨앗이 다 묻혀요. 이제 묻혀서 사람의 흐름을 완성을 다 갖춰요. 그때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와 내가 순일하게, 편하게, 쉽게, 아름답게 출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때 바로 출산 명상 호흡법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왜 알라를 놓으면 죽는다더라, 어렵다더라, 뭐 힘들다더라, 고통스럽다더라, 이카는 줄 압니까? 이거는 전부 다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자라고 그러면 대부분 다가 아이를 한 번씩 다 가져봅니다. 근데 출산의 흐름을 가지는데요. 몇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아프다 카요. 몇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죽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머니나 친구나 아니면은 친척들이 야야 누구 집에는 알라를 놓다가 8시간 틀어가지고 못 나가지고 골반이 끼가지고 배가 났다. 니도 조심해리 뭐 해리. 이 카이가는 내 의식 속에 뭐가 들어가요? 함에 있잖아요. 알라 놓으면 이 고통스러워서 이마에 굵은 길이 나오는데 아유 이거 어떻게. 이때부터 있잖아요. 급속도로 고민에 빠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요, 이 근육에 있는 자궁이나 골반에 있는 이것들이 긴장을 딱 해버리면 절대 안 빠집니다. 뱀이 불에 들어가는 거 꽁지 잡고 당겨보시오. 어찌 하는지 압니까? 뱀 꼬리가 끊어지고 배가 중간에 끊겨도 안 놓아요. 긴장을 해버리면 근육이 이완이 아니라 급속도로 근육이 낸다는 거예요. 신이 알라를 놓게 했을 때는 고통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브한테는 뭐를 줬어요? 아이 낳는 고통을 줬고 아담은 평생 벌어먹여야 될 고통을 줬다 하죠.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지어낸 얘기일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세상에 자연의 동물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에 그 사자한테 쫓기면서도 그 시기로 알라 놓는 거 못 봤어요. 태어 놓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동물들은요, 전부 다가 순산해요. 거의 아픔이 없어요. 이거를 사부님은 뭐로 증명하느냐? 내가 지도하에 알라를 놓은 사람이 8명 내지 9명이 돼요. 근데 8명, 9명이요. 2시간을 안 넘겼다는 거예요. 7개월째 들면서부터 순산하는 명상을 계속 행하면 아이가 절대로 긴장감이 없어요. 그리고 알라 놓는 방법은요. 내가 알라 봤나? 근데 나는 알라를 나 본 거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있죠. 알라를 탁 놓을 때 있잖아요. 호흡법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이가 탁 자궁에서 탁 생기면 알라가 탁 놓으려고 힘을 탁 준다는 거죠. 그럴 때 힘주세요 같이 팍 쏟으면요 그대로 탁 섞습니다. 아시겠나요? 뭐냐, 힘 줄 때 있잖아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때 내 쉬는 숨을 싹 빼면서요 자궁에서부터 아랫배 쪽에서 뭔가 나간다는 마음을 아이를 싹 도와주면요 자궁이 싹 벌어지면서 싹 나가요. 그 아가 탁 쉴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숨을 탁 들이쉬면서 아랫배 자궁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 아랫배 위쪽에서부터 힘을 줘서요 아랫배로 누르듯이 자극을 줘서 쫙 준비를 하고 있다가요 아이가 다시 힘을 줄 때 다시 보태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아주 부드럽게 순하게 나와요. 그때 알라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엄마 환상이 큽니다. 일이 되는데 그냥 막 지풀에 지가 막 시절이 그냥 막 조고 있으니 알라가 나가는 카이. 엄마 좀 나가다 제발 좀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저 그냥 막 때리다가 알라 언제 놓는지 알아요? 에이 하다 탁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때 알라가 쑥 나와본다 카이. 내 말이 거짓말인가요? 의식이 있잖아요. 거의 혼미 상태에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럴 때가 엄마 나간대 쭉 나왔구나. 내가 진짜 여자처럼 아니지만 나는 느낄 수가 있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7개월째부터 출산 명상을 해야 되는 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 아이를 진통이 와서 병원을 갔는데 내가 그 호흡법으로서 아이를 순산해서 다 놓고 알라를 안고 무사히 집에 온다는 것을 실감적으로 명상을 해야 돼요. 계속. 이게 내 의식 속에 하나의 에너지 선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내 누차 말하지만은 이거를 진정으로 해가면 2시간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알라 놓는 또 골반 운동, 이 운동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라가 탁 태어나는과 동시에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아이의 건강과 엄마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줄 알아야 돼요. 이때에는 아이한테는 먹이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분유입니다. 분유. 아시겠죠? 농담이 아니고 분유를 먹인 애들이요, 고집이 시다는 통계학이 나와 있어요. 왜 고집이 세겠어요? 소저절무의 이것들이 소저절무의 소가 부리는 고집을 그대로 받는다 카이. 여러분들 제일 한심한 엄마가 뭔지 알아요? 저 처질까봐요. 아이고 저 처질까봐 뭐 알라 뭐 까만 거 발라 뭐 몇 개 해가지고 내 개다 집도 저리 좀 처지면 또 어떤데 뭐 지나가게 드볼기가 뭐 미스 코레 나갈 것도 아니고 아가 원할 때까지 먹여야 돼요. 이게 스킨십이라 해요. 정의 전달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정의 전달에 대한 모성의 정의 깊지를 못하면 아이가 그 배속에서 받았던 정의 결정체를 떡잎을 못 올린다 해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는 그때부터 최초로 보는 신이 부모라 해요. 아시겠습니까? 신의 보살핌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간결하고 정갈하게 갈 때 그 아이의 잎이 있잖아요. 피어나는 하나의 떡잎처럼 아름답게 고귀하게 피어납니다. 그 피어남을 가지고 이제 아이의 흐름으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 몸이에요. 이때 몸은 왜 서양 아이들은 알라를 놓자마자 물속에 뛰어들고 운동을 해도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걔네들은 동물성 지방을요, 항상 어릴 때부터, 윗대 조상 때부터 뭐예요? 섭취해온 하나의 습이 들어있어. 인의 세포가 들어있다 하요. 그래서 자연의 동물들은요, 알라를 금방 놓고도요, 약육 강식에 의해서 안 쫓기면 죽기 때문에요, 도망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의 체내의 흐름을 빨리 회복시키는 어떤 동물적인 습성적인 에너지 흐름이 있어요. 근데 동양은요, 그게 아니라 카이. 뭐냐 하면은 채식의 흐름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채식은요, 금방 회복해서 뭐 쫙 자라고 이런 게 아니라 카이. 나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추위입니다, 추위. 여러분들이 썰이 맞은 나무들이 자랄 것 같아요. 아니라 카이. 내 몸이요, 채식으로서 세포와 세포의 정과 정이 연결된 몸이라 카이. 이럴 때 있잖아요. 몸을 되게 차게 해버리면 그 차게 해버린 정에 냉기가 배어요. 냉기가 배이면 반드시 거기에는 삶을 살수록 거기에는 더 아파요. 어느 부분보다 제일 많이 아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 아이와 우리 아이는, 우리 몸은 달라요. 서양은 육식이 주식이고요, 우리는 채식이 주식이라 해요. 실제로.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요, 몸을 빠시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역국을 많이 먹으라 하는 이유가, 왜 미역국을 먹으라 하는 줄 알아요? 여사님은 미역국을 왜 먹다 생각해요? 피를 깨끗이.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우리 다른 수학이 하는데 다른 그거 이 공부 잘했어요. 아, 이런 거 어렵거든. 이런 거 모르면 몰라요. 그래, 며칠을 먹어야 돼요? 37이 20일. 부담도 잘하네. 37이 20일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100일입니다. 100일. 지금 37이 20일은요,
왜 37이 21이 나온 줄 알죠? 끝까지 갔어요. 37이 21. 37이라는 게 뭐냐면 왜 37을 하겠어요? 38이 24도 있는데 39, 27 이것도 있는데 왜 37이 21을 했냐면 여자가 몸을 풀 때요 뭐예요? 알라 놓을 때 정신을 놓는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형성이 되어서 조합되는 시간이 바로 첫째 7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때 있잖아요. 몸에 대한 냉기라든가 찬 거를 그대로 쐬면요. 그 부분은 반드시 냉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정신을 놓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비어있을 때 있잖아요. 제대로 된 형태를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도 집을 이제 여행을 가는데 문 다 열어놓고 안전하길 바라면서 가겠어요? 아니라카요. 그럴 때 첫째 7일은 영적인 에너지가 몸을 장악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일은요. 이제 영적인 에너지에서 신경이 골반과 골반 머리 끝에서 살아나는 시간이라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이 이제 영과 영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신경의 선이 몸의 선이 하나의 조합을 통해서 완숙되는 단계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완숙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의 형태를 갖추는 거지만 완성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때는 100일까지 간다 카요. 그래서 37일까지는요. 이제 내가 내 몸을 전체적으로 조합을 한 상태고 완전히 단련될 때까지가 100일이라 카요. 그래서 37일 때까지는 절대로 찬 것, 그 다음에 따신 것을 계속 흡수해야 되고 미역국을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알라 젖을 많이 나기 위해서는 족발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속꼬리도 좋고요. 그래서 젖을 꼭 내어서 먹여야 돼요. 성인병에 여자 성인병이 제일 걸리는 확률이 높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젖을 삭히기 때문이에요. 이 젖은요 여러분들이 여자의 건강의 원리예요. 이 유방이라는 것은 이게 건강의 척도예요. 그래서 이 흐름의 유방을 있잖아요. 젖을 계속 배출해야 내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흐름이 순일하게 원래의 상태, 근본 상태로 돌아가는 흐름을 가진다. 그래서 100일까지 전체적으로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딱 37일이 지나고 나서는 100일까지는 절대 무거운 거를 많이 들게 하면 안 돼. 무겁다는 것은 인대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많이 아파와요. 그래서 무거운 것, 힘드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면서 아이를 양육해 들어가되 젖을 먹이는과 동시에 언제까지 아이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젖을 놓을 때까지. 그 사이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는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젖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만지면서 먹었다는 그런 전설이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적은 없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자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 그리 했다. 진짜라까 이거는. 이게요, 이게 남편이 있잖아요. 여자하고 참 그 시기 애무를 할 때 제일 이렇게 만지는 게 젖이라카요. 이 젖을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만지던 습 때문에 그렇다카요. 그래서 이 습을 만지면 이게 야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있잖아요. 결혼을 해서 여자 젖을 애무를 많이 해줘야 이 유방암이나 유방질환에 걸릴 확률이요. 거의 제로 상태에 가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우주의 섭리라카요. 내가 이것까지 강의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진짜라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야하다, 이래서 교육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흐름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섹스가 우리 정신적인 건강과 있잖아요. 내 몸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영적인 흐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알아야 된다요. 이거를 전부 다 여러분들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남편과 내가 지금 살면서 있잖아요. 영적인 에너지의 등급은 거의 같아져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남편으로부터 내가 정신적인 흐름을 받아서 존경해서 우리 남편 존경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카면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에이구, 뭐 자는 것도 보면 에이구, 저것도 먹고 산다 했니? 예? 또 그런 하는 말이 에이구, 코그리 자고 한잔 먹고 자고 한잔 에이구, 니도 싫다.
내 그냥 한번 지어가고 싶은데 이런 방향으로 간다 카이 전부 다요. 내가 힘이 약하니 내가 약하지. 그때 딱 한 들어오는데 하니까 니도 늙으면 한번 봐라.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피똥발이 들어있을 줄 다니지. 니도 피똥발이 왜요? 피 떨어지고 나면 니 언젠가 안 봐라. 이래서 한다 카요. 근데 있잖아,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에너지는 전부 다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사범이나 스승한테 가서 있잖아요, 교육을 엽니다. 아시겠어요? 그럴 때 영의 에너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부부지간은 끊임없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근본의 흐름을, 최선의 근본을 다해야 해요. 그 다음에 각자가 영이 자랄 수 있는 에너지의, 정신적인 에너지의 영의 흐름을 반드시 하나를 쥐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남편이 될 수 없어요. 정신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쥐고 있을 때에 그 에너지의 흐름이 두 개가 진화를 통해서 있잖아요. 대화하기 시작해요. 지금 부부의 대화가 어떤지 알아요? 남편, 알란, 밥도, 자자. 여자는 어떤지 알아요? 여보, 왜 돈을 덜 벌다가 학원을 보내는데 학원을 못 보내? 돈이 계속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처자 때 있잖아요. 밖에 나와서 진짜 내가 책을 봐서 한 구절을 느껴서 감미로움을 했는데 이걸 남편한테 전해주고 싶었는데 전해줘 보세요. 니나 마해라, 배다, 니 마해라, 열심히 가. 이 얘기를 한다 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명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육체적으로 서로의 구속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서로가 거듭날 수 있는 에너지의 흐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열림의 흐름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못 가지면 부부는 절대로 있잖아요, 교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부부지간에 교감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특히 30, 40, 50대는 처음 다 따르고 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어나요. 근데 있잖아요, 최고로 의지하는 게 또 부부랄까요? 지길놈 켜놓고는 있잖아요. 돌았으면 에휴, 저기 그래도 에휴, 밥이나 먹고 가는지 어째 됐는지 이런 마음을 내는 게 그거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잘 깊게 진짜 새겨요. 그래서 우리 이 수련장을 이끌어가는 이유가 이 흐름을 가르치는 수련장으로 만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단기 4천 몇 년이요. 불기, 기독교, 서기 이렇게 2000년, 3000년을 흐를 동안요. 근본을 가르쳐 줘보는 수련장이 하나 있었나요? 전부 다 기둥 세우기 바빴고요. 땅 평수 넓혀가기 바빴어요. 내가 오늘 강의한 거는요, 사범에 대한 영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들은 사람은 반드시 달라요. 아이를 갖기 위한 섹스와요. 내 아이에게 결혼할 때에 니 있잖아, 네가 남편 돈 못 버나 한번 찾더라, 이 소리 아니랄까요. 대부분 내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이게 전파랄까요. 이 전파는요, 바로 너와 내가 사는 근본에 대한 뿌리에 대한 전파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게 이해해서 있잖아요, 깊게 나눠야 돼요. 이거는 근본적인 예리라니까. 이건 삶의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내 후손을 길러야 될 근본의 흐름이라 해요. 그래서 좀 갇히지 말고 좀 열려서 있잖아요. 진짜 근본과 근본이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을 좀 만들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수련장이 곳곳에 있어서 있잖아요. 곳곳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나중 가면요, 첫째, 이 결혼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장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있죠, 아이 100일에 대한 문제. 이거를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요. 이거는 수련 차원과 같이 연계해서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의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또 있죠, 이제 내가 사는 근본의 목표를 알아야 돼요. 전부 다 있잖아요. 왜 사느냐? 아 때문에 살지. 아 컸잖아요. 왜 사느냐? 가만히 인덕하니. 지금 있죠, 60, 70, 80분 사람한테 왜 사느냐 물어봤어요. 눈이 있잖아, 움직여요. 그냥 멍해진다.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직격타로 날리면 할 말 없어요. 뭐 돈 때문에 산다 뭐 하지만 아니다. 내 삶의 목표를 반듯하게 세워서요. 죽는 그날까지 그걸 향해서 가다 보면 내 주인은 다 광명되게 되어져 있어요. 전부 다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살아야 될 목표를 상실해버렸어요. 오로지 있잖아요. 눈보다 좋은 있고 넓은 집에서 있잖아요. 좋은 차를 끌고요. 생생내게 폼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폼나게 있잖아요. 허무해지는 또 지평수 넓을 때 있잖아요. 청소하기 싫어서 있잖아요. 골병들어 죽어요. 아이한테 있죠. 알라한테 니 오로지 공부해라. 서울대학 가라. 가서 뭐 할 낀데요. 교수 되라. 교수 돼서 뭐 할 낀데요. 명예를 얻었어요. 명예 얻어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삶의 목표를 뭔지를 가지고 그래서 10월달 첫째 주 그 이론교육은 삶의 목표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